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중단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제 예고한 대로 오늘 배운 내용이 아마 1학기 때 배운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일 겁니다. 방정식과 함수를 합쳐온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게 맞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게 맞으니까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힘들겠지만 두 번, 세 번이라도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문제 풀어주는 데에서 기말고사 아주 유사하게 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두세 번 풀어보시고 꼭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교과서는 132랑 133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 거고요. 저는 오늘 1번, 2번, 3번, 6번, 8번, 9번 이렇게 6문제를 풀 겁니다.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제가 어제부터 문제마다 약간 소 제목을 달고 있죠? 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1번 문제에다 소제목을 달고 싶습니다. 1번 문제가 뭐냐? 식을 하나 줬어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등호가 있는 식이기 때문에 등식은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얘는 x, y가 있는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방정식의 만원경을 갖고 보면요. 하지만 얘 뭘로도 볼 수 있다? 그쵸, 함수로도 볼 수 있다. 그렇죠. 두 가지 관점으로 다 바라봅시다. 얘를 방정식으로 가면 x, y 미지수 값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그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얘를 방정식이란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얘를요 함수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함수라는 관점을 좀 더 예쁘게 보기 위해서 y만 놔두고 3x와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키면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죠. 얘는 함수의 관점으로 보면은 1차 함수입니다. 기억나시죠? 선생님은 집에서 아들로 불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요 식은요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1차 방정식이고요. 함수의 입장에서는 1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 요 해의 그래프가 1차 함수의 그래프와 똑같다는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요 해의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1차 함수랑 똑같이 생기는 놈이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랑 똑같대요. 1차 함수의 해랑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죄송합니다. 다시요. 1차 방정식의 해의 그래프가 요 1차 함수의 해의 그래프랑 똑같대요. 그럴 때 a랑 b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네, a는 마이너스 3, b는 2가 되겠죠. 여러분 관점을 이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식으로만 보지 말고 방정식으로만 보지 말고 얘를 함수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넘어갑시다. 2번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구체적인 숫자를 써서 얘기할게요. x는 3 x는 4, y는 2의 그래프라고 일단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x는 숫자, y는 숫자에 관한 그래프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것 같은데요. 얘를 1차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얘 그래프는 뭐가 된다 그랬죠? 점이 된다 그랬어요. 딱 그 점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2차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요 그래프가 무슨 모양이다? 직선 모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그냥 추가적으로 얘를 3차원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어떤 면이 돼요.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일단 우리 2차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얘는 직선이 된다 그랬어요. 뭐가 된다고 여러분들? 직선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x, y 축 놓고요. 원점이 있습니다. x, y 축이 만나는 게 원점이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요. x는 마이너스 3의 죄송합니다. 네, x는 마이너스 3의
그리래요. x는 마이너스 3.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면 요 점이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0인 그래프인데 그럼 생각나시나요? x는 뭐에 대한 그래프는 y축이랑 평행이죠. 왜 y축이랑 평행이냐면 그렇게 그려야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x값이 뭐가 되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x는 마이너스 3의 그래프입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y는 2의 그래프 봅시다. y는 2의 그래프. 네. 죄송합니다. 제 제목을 마이너스. y는 2의 그래프를 봅시다. 그럼 y는 뭐의 그래프는 x축이랑 평행하다 그랬죠. 그럼 y가 일단 2인 점을 하나 찾아봐요. 이 점이 0,2점. y의 2의 그래프는 2차원상에서는 직선이 되고 모든 값이 다 y가 2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점들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직선으로 그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얘가 y는 2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얘기했어요. 얘가 1차원으로 바라볼 때는 점이 되지만 2차원으로 바라볼 때는 x가 마이너스 3인 점을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y가 2인 점을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x값에 관계없이 y가 2인 데만 찾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3번 봅시다. 한번 끊고 갈게요. 칠판 지우고 3번 문제 봅시다. 네, 3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3번 문제가 아마 제가 전전 수업에서 강조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연립방정식 풀이법이요. 제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풀이 중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예요. 단연 매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정식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예요. 일단 그래프를 그립시다. 네, 두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프 주어졌고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3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4. 네,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였어요. 당연히 가감법이나 대입법이나 아니면 표를 그려서 정의에 입각해서 이 3가지 방법으로 푸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방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 방식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위에 방정식을 1번 방정식, 밑에 방정식을 2번 방정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해로, 이 방정식의 헤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1차 함수의 그래프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러면 그래프를 풀기 위해서 이 식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바라봤지만 관점을 전환해서 뭘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차 함수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1차 함수로 바라보려면 방정식 1차 함수로 바라보려면 y는 뭘로 놓고 보는 게 보기가 편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식을 놓는 것보다 y는 뭘로 놓고 있는 게 1차 함수로 바라보기 더 편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식 조작을 해주기 위해서 y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7 이항시키면 첫 번째 식은 y는 3x 플러스 7 두 번째 식은요 2y를 넘기고 4를 마이너스 4 넘긴 다음에 y는 뭘로 놔야 되니까 한 번에 가지 말고 단계 밟읍시다. 마이너스 2y랑 마이너스 4 넘기면 2y는 x 플러스 4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함수를 바라볼 때 y는 뭐라고 하니까 식조작을 한 번만 넣읍시다. 그러면 y는 3x 플러스 7이고요. 2분의 1을 곱해주면 2분의 1 x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이 흰색이랑 노란색 그래프가 어떤 방정식의 해의 그래프인지는 안 알려줬어요. 그쵸? 그럼 봅시다. 보면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4, 두 점만 나와 있거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x절편, y절편이 마이너스 4랑 2가 되는 놈을 찾으면 요 놈. 2번식. 그러니까 여기가 흰색 그래프인 거고요. 얘가 노란색 그래프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 흰색 그래프의 모든 점은 요 방정식 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점 아무 점이나 갖고 와도 제가 여기 진하게 그린 요 점을 대문자 A라고 합시다. 요 점을 밑에 식에 대입해도 해가 돼요. 왜냐면 해 그래프가 1차함수 그래프랑 똑같으니까요. 같은 이유로 요 노란색 점 여기 대문자 B라고 합시다. 요 대문자 B의 점을 1번식에다 대입해도 해가 돼요. 그쵸? 해의 그래프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아주 우연히 한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요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요 점. 그러면 요 점은요. 어쨌든 노란색 그래프 위에 점이니까 1번식의 해가 되죠. 그쵸?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이 점은 흰색 그래프 위에 점이니까 이 점을 2번식에 대입해도 해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점을 대입했을 때 1번식, 2번식 해가 다 되니까 이 점은 1번식과 2번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돼요. 연립방정식에서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죠. 그쵸? 맞나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읽어보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2,1입니다. 따라서 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2,1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래프로 가져와서 문제 풀었어요. 네. 중요하다 했죠.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까요? 네, 당연히 나오겠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네, 6번 문제 봅시다. 6번, 8번, 9번 이렇게 풀 건데요. 아마 세 문제는 이제 좀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6번은 소제목 그래프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한 점을 지나는 직선,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있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수없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무수히 많다라고 배웠어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점은 직선 한 개를 딱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아주 신기한 일.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래프로 그립시다. x, y가 있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근데 두 점이 문자가 섞여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두 점이 뭐냐? 2a-3,3 a-5,-6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두 점을 나타낼 수가 없죠. 그렇죠? 문자가 섞여 있으니까 3-6을 안다 그래도 x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으니까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에 이런 힌트가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뭐랑 평행하다? 저 y축이랑 평행한 그래프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일단 y축에 평행한 그래프 아무거나 하나 그려봅시다. 네, 아무거나 하나 그려봐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y축이랑 평행한 그래프가 되겠죠. y축이랑 평행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특징을 봐야 돼요. y축이랑 평행하다는 말은요,
x축의 수직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x축의 수직이니까 이 y축의 평행한 그래프의 모든 점들이 x값이 다 뭘로 똑같아요? 다 모르겠지만 이 점 하나로 똑같겠죠. 모든 x값들이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 봅시다. 일로 와봅시다. 일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y축이랑 평행하대요. 좋아. y축이랑 평행한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특징을 살펴보니까 뭐가 똑같다? x값이 똑같다.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두 점에 뭐가 똑같아야 돼요? x값이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x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순수하게 앞에 있는 애들 2a-3이랑 a-5랑 똑같아야겠죠. 네, a 넘기고 3 넘기니까 a 값이 -1가 나오겠네요.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한 번에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 딱 보자마자 계산할 수 있겠는데 안 되면 그리시고 특징을 살펴보세요. 약간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식 그대로 받아서 푸는 능력도 필요한데요. 그래프를 보고 이거 특징들을 이렇게 골라내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8번 문제 봅시다. 8번 문제는요, 연립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1차 연립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1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나타낼 때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내요. 1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나타낼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내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랑, 해가 딱 하나 있는 경우랑, 해가 없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랑 해가 한 개 있는 경우랑 해가 없는 경우예요.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잠깐 나타낼게요. 그래프로 작게 그리겠습니다.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라는 건요, 해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두 직선이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였죠?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교점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었죠. 해가 하나가 있는 경우는요, 해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교점이 하나만 생겨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될 거예요. 그쵸? 마지막 해가 없는 경우, 여러분들 두 직선에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직선이 안 만나야 되잖아요. 교점이 안 생기려면 두 직선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나와야 돼요. 그죠? 평행해야 되죠.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가 될 거예요. 이런 경우. 됐나요?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경우는 뭐였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물어봤어요. 방정식을 줬어요. 연립방정식을 줬는데 x-ay는 3이고요. bx-3y는 9래요. 이런 두 연립방정식을 줬는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 a와 b의 값을 찾으래요. 오케이? 그럼 저는 물론 제가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요. 사실 두 가지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일단 구분해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 1은요, 각각의 식을 좀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식 그대로 두고. 그럼 여러분들 일단요,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아야 되냐, 요 헤드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똑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으려면 일단 식이 어떻게 돼야 돼? 식이 똑같아야 되겠죠. 식이 똑같아야 그래프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래프 두 개를 똑같이 맞춰줘야겠다. 여기 지금 상수항이 9잖아요. 여기도 뭘로 맞춰주면 좋겠어? 그쵸, 9로 맞춰주면 좋겠어.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양변에 3을 곱합니다. 3x-3ay는 9고요. 밑에는 그대로 줄게요. bx-3y는 9입니다. 그러면
식이 똑같아야 되니까 b가 뭐가 되면 x 항이 똑같겠어요? b는 3이 되면 돼요. a는요? 마이너스 3a랑 마이너스 3이랑 똑같아야 된대요. 따라서 a는 1이 되겠죠. 여기 아주 일반적인 풀이일 거예요. 두 번째, 이건 혹시 몰라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요 방정식을 함수 형태로 나타내가지고 식이 똑같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함수 입장에서 한번 봐도 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얘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똑같아야 되니까 y는 뭐라고 놨을 때 두 식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y는 뭐라고 놨을 때 두 식이 똑같아야 되니까 식 정리를 합시다. 그럼 여기 ay 넘기고 3 넘길게요. 그러면 ay는 x-3이고요. 3y 넘기고 9 넘어오면요. 3y는 bx-9. 함수로 봐야 되니까 y는 뭐꼴로 나타내야 되니까 a분의 1 곱하고 3분의 1 곱하면요. 식 정리하면요. y는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3이 될 거고요. 밑에 3으로 3분의 1 곱해주면요. 3분의 bx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봅시다. 해가 무수히 많대요. 그러면 함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말은 y는 뭐로 나타냈을 때 두 식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야 되죠, 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똑같아야 돼요. 숫자를 하나도 안 건드려야 되니까 a 값 1이 되겠죠. a가 1이니까 여기 1분의 1이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1분의 1이니까 1이 되죠. 그럼 3분의 b가 1이 돼야 되니까 b 값은 3이 되겠죠. 네, 되셨나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8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네, 마지막 대망의 9번입니다. 오늘 9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방금 저 옆에 그 7반 담임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런 얘기 나왔어요. 선생님 진짜 저는 이런 문제 싫어했다. 저 중학교 때 이런 문제 진짜 싫어했어요. 약간 우리가 함수를 배우고 방정식을 배웠는데 다른 걸 물어보는 것 같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사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지만 여러분들 또 구조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아마 낸 것 같아요. 9번 문제로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은 이렇게 달겠습니다. 그래프의 구조를 보는 눈이라고 할게요. 구조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문제도 조금 적읍시다. 네. 1차 방정식 두 개가 있어요. 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니까 해 그래프로 나타내면 직선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쵸? 직선으로 나타낼 거예요. 일단 직선, 다 하고 합시다. 직선으로 나타낼 건데 직선 한 개를 더 그리겠대요. 그럼 직선이 총 몇 개가 되죠? 직선이 총 3개가 나오죠. 직선 3개를 그렸을 때 삼각형이 안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래요. 직선 3개를 그렸을 때 삼각형이 안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이 두 직선을 그리기 전에 삼각형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각형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너무 쉽죠? 삼각형은 뭐예요, 여러분들? 막상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요. 삼각형은요,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세 점과 세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해요. 세 점과 세 변. 세 꼭지점과 세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그리고 뜻은 이거예요. 세 가지의 각이 있는 도형이에요. 삼각형이에요. 각이 3개 있죠. 각이 3개 나오려면 꼭지점도 3개 해야 되고요. 변들끼리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각형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삼각형은 변이 몇 개? 3개. 꼭지점도 몇 개? 3개입니다.
그럼 일단 이 삼각형 우리 바라봤어요. 요거를 기초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일단 다행인 건 방정식 3개를 줬는데 2개는 그릴 수 있게 줬어요. 미지수가 없는 상태로 줬죠. 네, 문자가 없는 상태로, 다시 말할게요. 문자가 없는 상태로 줬죠. 문자가 없는 상태로 줬으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도록 합시다. 해에 대한 그래프를. 그럼 이 해에 대한 그래프는 1차함수의 그래프랑 똑같으니까 얘를 1차함수식으로 표현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식은 y는 x 플러스 7입니다. 여기 좀 마이너스 같네. 이렇게 하자. 네, x 플러스 7일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제가 3개 그릴 건데 공간이 나올까? 첫 번째 그래프는 y절편이 4고 x절편이 2네요. 두 번째 그래프는 x절편이 7, y절편이 7이네요. y는 그러면 일단 이렇게 2개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흰색 그래프랑 노란색 그래프랑. 그럼 얘도 일단 직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선이겠죠? 이 직선을 그것에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안 된대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 얘도 1차함수 형태로 놓으면 y는 ax죠. 뒤에 숫자가 안 달려있네요. 얘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다. 일단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얘가 직선이고 원점을 지나는 놈이니까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으니까요. 근데 그 직선을 그었을 때 뭐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즉, 직선을 그었을 때 세 변, 세 꼭지점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세 점, 세 꼭지점이 안 만들어지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세 점과 세 꼭지점과 세 변이 안 만들어지도록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그래프가 그렸을 때 꼭지점이 몇 개면 돼? 일단 꼭지점이 한 개인 경우면 삼각형이 안 되겠죠. 꼭지점이 몇 개인 경우? 꼭지점이 하나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꼭지점이 세 개야 삼각형이 나오니까. 그럼 내가 이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꼭지점이 한 개인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어디를 지나면 돼? 여기를 지나면 되죠. 흰색과 노란색 그래프에 그렇죠.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만약에 저 y는 ax 그래프가 요 교점이랑 원점을 지난다고 해봅시다. 그래프가 예쁘게 안 나왔네요.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세 직선이 만나서 꼭지점 몇 개 만들어내요? 한 개 만들어내죠. 삼각형이 될 수 있을까요? 그쵸, 안 되겠죠. 삼각형이 이루려면 꼭지점이 3개, 네. 변도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요 만나는 점을 딱 지나버리면 그래프 모양이 너무 안 예뻐서 좀 상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다시 덧칠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세 점 세 꼭지점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저 점을 지나면 돼요. 요 점 살펴보니까 몇 콤마 몇이냐 나오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1,6이 나와. 그럼 요 y는 ax 그래프가 마이너스 1,6을 지나는 그래프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되면 꼭지점이 하나만 생기니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 6 대입합시다. 따라서 요럴 때 A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하나 찾았어요. 두 개 더 찾읍시다.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그래프를 조금 작게 그릴게요. 공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대충 그릴게요. 이해해 주세요. 흰색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 조금 작게 그려봤습니다. 다시 일단 두 직선은 고정되어 있고요. 요 A 값만 변하니까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일단 노란색이랑 흰색 그래프만 보면 일단 변이 두 개 있고요. 꼭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쵸? 여기서는 꼭지점이 한 개가 만드는 경우로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꼭지점이 두 개가 되지만 세 개가 안 되는 경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꼭지점이 두 개가 되지만 세 개가 안 되는 경우. 그럼 봅시다. 꼭지점은 한 개 있잖아요. 지금. 꼭지점이 한 개 있죠. 그럼 꼭지점이 두 개가 되지만 세 개가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 직선을 그었을 때 흰색이랑은 만나지만 노란색이랑 안 만나면 교점이 몇 개 생기죠? 두 개 생기죠. 다시 원래 꼭지점은 지금 하나 만들어져 있었고 내가 새로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꼭지점이 만약에 두 개가 생기면 즉 노란색 그래프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요. 에이씨 평행 안 나오네. 아깝네. 평행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요. 꼭지점이 몇 개 생겨요? 두 개 생기죠. 삼각형 꼭지점이 세 개 있어야 되잖아. 아, 이런 경우면 되겠다. 즉 노란색 그래프랑 평행한 경우를 찾으면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y는 요 ax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가 뭐였죠? 네. x 플러스 7이 평행한 경우예요. 그러면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거죠.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 기울기 몇이래요? 1이죠. 따라서 a 값이 1이 되겠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지금 카메라 여기까지 잡히나요? 여기까지 안 잡히나요? 자, 큰일 났네. 어쩔 수 없다. 자, 여기 지우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지우고 할게요. 빨리 말릴게요.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두 번째 거랑 똑같아요, 사실상. 방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똑같이. 아까는 꼭지점이 한 개만 만들어지는 경우 찾았고요. 두 개 만들어지는 경우 찾았어요. 두 개 만들어지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아까는 흰색 그래프랑 만나서 교점이 한 개 더 생기는 경우였죠. 노란색이랑 안 만나고. 이번에는 노란색이랑 만나면서 흰색이랑 교점을 안 만들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흰색 그래프랑 어떻게 하면 돼? 평행해지면 되겠죠. 아유, 마음이 급하네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흰색 그래프랑 평행하게 그려지면 노란색이랑 교점 하나 생겼으니까 꼭지점이 두 개 나오는데 세 개는 안 나오죠. 아, 흰색이랑 평행한 경우. 그러면 y는 ax랑 뭐랑 평행한 경우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랑 평행한 경우죠. 따라서 a 값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네, 요 세 가지 말고 경우는 없어요. 나머지 조금만 비틀어도요. 조금만 비틀어도 세 점에서 만나버려요. 그러면 세 꼭지점, 세 변이 생겨서 삼각형이 더 완성이 되는데 아주 좋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랑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우리가 상상하는 삼각형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요 이 문제를 바라볼 때요 꼭지점의 개수로 문제를 바라봤어요. 하나 생기는 경우랑 두 개 생기는 경우. 그게 이 문제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문제를 창의력 문제라고 할 텐데요. 저는 삼각형의 구조를 보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문제이면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맞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려우면 꼭 두세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단원 풀이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우리 다음 주에 학교에서 볼 텐데 그때도 또 시험 대비를 위해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에 대한 개념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다져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